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전공의 이정수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스마트 팩토리와 산업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기술은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고 있는 기술과 그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공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똑똑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효율적이 되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비용을 줄여 왔는데, 지금부터 한 10년이나 한 15년 정도 전쯤에는 스마트 팩토리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는 공장 자동화의 개념이 있었고요. 이 공장 자동화의 개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것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뭔가 장비를 나르고 그리고 제품을 나르는 것들을 그 과정들을 자동화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로봇팔이 등장하면서 로봇팔이 어떤 제품을 들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픽 앤 플레이스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장이라는 것들은 조금씩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을 줄여왔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왔고,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완성시켜 왔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MES라고 해서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어떠한 것들이냐면, 사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장이라는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효율적이 되고 더 많이 똑똑해지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공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데이터들이나 생산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생산의 결과, 그리고 얼마만큼의 제품을 활용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원재료나 시간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쌓아놓고 저장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장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장을 조금 더 효율화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공장을 만드는 그러한 개념들이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식으로 공장이 발전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장이라는 건 언제나 조금씩 똑똑해져 왔고 조금씩 효율적이 되어 왔고 조금씩 더 나은 공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뭐냐,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사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공장에 적용이 되면서 산업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을 팩토리에 적용시키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이제는 정말 새롭게 각광받는 또 하나의 기술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들어와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챗 GPT가 해왔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그러한 순간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새롭게 책도 그리고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해왔던 굉장히 대단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사진들은, 사람의 얼굴들은 실제로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얼룩말의 동영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동영상은 실제로 말을 촬영한 영상인데, 인공지능이 말 부분만 따로 떼어나가 얼룩말로 우리가 보기 전혀 어색함이 없도록 바꿔낸 그러한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들이 주로 잘 이용하게 되는 데이터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데이터인데, 사실 우리가 이미지라는 데이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평범한 데이터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컴퓨터가 바라보는 이미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미지라는 것은 만만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4 x 64 픽셀의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는요, 컴퓨터가 느끼기에는 이게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어떠한 형상과 모양과 색깔이 아니라 어떠한 숫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64 x 64의 이미지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3600개 이상의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00개의 숫자가 RGB라고 해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해상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진 하나에도 거의 한 10,000개에 달하는 숫자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는요, 1000만 화소 이상의 데이터를 쌓게 되고요. 그 말은 이미지 한 장에 3000만 개 이상의 숫자 값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고양이나 개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고 싶을 때 고양이나 개에 해당하는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을 봐야 되고요. 그럼 사진 한 장에 10,000개 이상의 숫자 값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면 인공지능은요, 수천만 개 이상의 숫자 값들을 학습해서 하나의 판단을 내리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인공지능 모델을 공장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공장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이미지에 해당한 데이터 타입과 조금 다릅니다. 공장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분량이나 양품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수천 개, 수만 개의 제품을 만들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다루고 있는 딥러닝에 기반한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데이터셋과 우리가 공장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셋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거를 출하할 때 우리가 품질 검사를 할 때 우리는 감성 품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나 있는 핸드폰은 불량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러한 핸드폰 제품에서 있는 조그만 스크래치가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거슬리고 제품을 불량으로 만드는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자, 이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고양이랑 강아지는 두 개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히 있는데 반면에 제조업 공장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의 양품과 분량을 판단한다고 하면 두 개의 양품과 분량을 판단하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모호한 판단 경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가뜩이나 적은 숫자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렇게 모호한 경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업에서의 데이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앞서서와 같이 이제 고양이랑 개를 구분한 인공지능 모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인공지능 모델은 기본적으로 고양이에 대한 사진과 강아지에 대한 사진을 기본적으로 비슷한 개수의 사진을 학습을 해서 두 개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을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공장에서 우리가 양품과 분량을 학습하는 모델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량은요, 굉장히 이제 뛰어난 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분량을 ppm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1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한 100개 정도의 분량이 나타나는 수준에서 공장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제품을 양품과 분량의 경계를 구분하고 싶으면 양품인 데이터와 분량인 데이터를 최소한 비슷한 숫자를 학습을 해서 두 개의 경계를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분량인 데이터는 실제로 우리가 공장에서 분량인 데이터를 얻으려면 100만 개의 생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100개 정도, 200개, 1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데이터가 불균형하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불균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량을 찾고 싶은 얘기니까 분량인 데이터에 담겨있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한테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량이 모두 다 동일한 종류의 분량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고양이라고 하면요, 고양이에 대한 사진을 100개를 봤다고 하면은 100개 다 똑같은 고양이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장에서 100개의 분량의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면요, 이 100개가 다 동일한 분량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간 게 불량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습도가 너무 과도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압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불량이 발생하는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양품과 불량을 동일한 숫자의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불량도 불량이 발생하는 원인에 맞춰서 그 원인에 맞는 데이터가 균형이 맞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게 제조업 데이터에서 산업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원래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에 있었던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전통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면서, 즉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이 통합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우리 가천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전공이 탄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의 교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얘기일 수가 있지만, 사실 대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10년 전의 10대 기업과 지금의 10대 기업은 다르지만 10년 전의 대학의 순위와 지금의 대학의 순위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과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과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은 많은 부분들이 경직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어서 새로운 산업군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적용처가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 한은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기술들을 동일하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바로 가천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전공이 탄생한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팩토리 전공은요, 기계공학이나 매뉴팩처링이나 이러한 전통적인 공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새롭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과 로봇과 센서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통합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기술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한 학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공의 교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기술들과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과과정과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전공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고 인사이트를 주고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